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도 잘하고 오늘도 잘하는 이자람이 쓴 책, 이자람 에세이 오늘도 잘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잘함. 이 책 제목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 모두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계속 잘하고 있고 그리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저는 이자람이라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음, 판소리 소리꾼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자람 밴드라는 그 밴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 감독으로서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자람의 제가 사랑하는 그 본체는 소리꾼이에요. 제가 판소리에 대해 어떤 조예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어릴 적 생각해보면 제 기억에 어설픈 기억에 주말 정오였던 것 같은데 아마 일요일 정오 이쯤에 이렇게 한복 입고 쪽머리 하신 이렇게 어른분들께서 판소리 소리하는 어른분들께서 KBS였나? 뭐 이렇게 켜면 나온 이렇게 항상 그 시간에 저희 점심 먹거나 할 때 소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바로 채널을 돌려버리고 그랬던 좀, 그 소리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마 성인이 돼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저의 친구 윤주랑 같이 그 국립국악원 그쪽에서 같이 판소리를 배운 기억도 있고요. 그때 배웠을 때, 그냥 호기심에 배우러 갔었거든요. 소리가 어떤 건지 하나도 모르고. 근데 막상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노래방에 가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팡팡 풀려요. 굉장히 큰 목소리로 그 이렇게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소리를 내 지른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발산을 해내는데 저는 진짜 너무 즐겁게 신명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저희 사부님께서 저에게 제 목소리랑은 영 맞지 않는지 지원이는 그냥 즐거우면 됐다고 저의 실력이나 뭔가 제가 더 잘하게 하는 데에는 약간 포기하신 듯한 말투였어요. 어쨌든 저도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생기면 꼭 다시 배우고 싶다 생각도 들고 혹시 구독자님들께서도 소리를 배울 기회가 있거나 뭐 일회성 이벤트나 이런 거라도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흥겨운 재미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전통적인 판소리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막 몇 시간 동안 완창하고 물론 그런 공연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지만 제가 이 소리꾼 이자람을 좋아하고 알게 된 이유는 이분은 현대에 맞게 현대의 언어로 그 소리를 재해석해 내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판소리나 그 오페라 같은 것들을 그 전통적인 이야기들은 너무 지금에 맞지 않는 그 이야기 플롯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친해지기가 어려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는 이를테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이 사람이 하는 판소리 공연 노인과 바다인데요. 저희 다들 잘 아시는 그 고전 명작 노인과 바다를 소리에 맞게 이제 대본을 쓰고 이렇게 작품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천가라는 작품 그것도 오,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죠. 그쵸? 전통적인 판소리 작품으로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 우리 소리와 만났을 때 그게 너무 이질적인 게 만났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 혼자 주구장창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소리가 뭐가 재밌겠어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무조건 딱 한 번만 이 노인과 바다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한 번도 지루하다 생각이 들지 않았고 볼 때마다 눈물 짓고 웃고 하는 장면들이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너무 깊고 울림이 있는 작품이어서 사실 우리가 이 이자람이라는 대단한 예술가를 같은 언어를 쓰며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약간 오지랖 아닌 오지랖으로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이분의 작품을 정말 꼭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 그분이 쓴 책을 가져왔는데 오늘도 자람, 이자람 에세이 첫 번째 내신 책이에요. 여기 보면 매일의 나는 다르고 그 다름이 내가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자람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 여기 작가 소개란에 써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주변 사람들은 이 잘함이라고 부른다. 웬만한 건 다 잘해서 이름 앞에 포지션을 붙이기 어려운 사람이다. 공연 예술가, 소리꾼, 뮤지션, 음악감독, 배우, 작창가, 작가 등으로 불리고 있다. 5살 때 내 이름 예소라라는 국민 히트곡으로 이름을 알렸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이며 2007년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사천의 선인을 판소리로 재창작한 공연 사천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프랑스 국립민중극장,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저명한 극장들의 초청으로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했으며 2016년부터 국립창극단의 객원 음악감독, 작창가, 연출가로 활동했다.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리드 보컬이자 작사, 작곡을 한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직접 받은 그건 아니고 책을 샀더니 이렇게 이자람님의 필체로 쓰여있는 문구를 읽어드리면 오늘도 잔뜩 부끄럽게 한 뼘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모르겠지만 참으로 고생스러웠으니 맛있는 한 끼를 먹어야겠습니다. 고생한 당신도 부디 따뜻한 한 끼를 마주하시기를. 네.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 축적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축적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히 쌓이는 것의 힘, 그것의 강함과 무서움을 안다. 보이지 않는 축적은 오늘 내가 순간적으로 꾹 참은 콜라 같은 것이다. 진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내 몸을 연습방에 쑤셔 넣은 딱 1시간 같은 것이다. 건너뛰고 싶었지만 결국 잘 차려 먹은 한 끼의 식사다. 미운말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그냥 따뜻한 말로 바꿔 건네고 끄는 엄마와의 전화다. 무심코 지나치고 싶었는데 자꾸 눈에 밟히는 어느 강아지 보호소에 보낸 후원금이다. 갑자기 생긴 좋은 식재료를 좋아하는 친구와 나누자니 재료량도 애매하고 집도 좀 멀지만 뭐 그래도 이참에 다녀오지 하고 나서는 걸음이다. 진짜 움직이기 싫지만 눈 꼭 감고 펴는 요가 매트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저 순간일 뿐이지 내 기분을 엄청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축적된 것들은 매우 단단하고 깊숙하고 거대하다. 어느새 삶을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끈다. 눈에 드러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혼자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스스로와 환멸나게 싸웠을지를 상상한다.
한 사람의 이름이 그를 모르고 살아도 되는 누군가에게 가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의심과 포기와 버팀, 그리고 훈련 사이를 오갔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름의 주인이 보내온 시간들이 호수 한가득이라면 혹여 그 이름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는 타인에게 그의 업적은 물 한 바가지 정도일 것이다. 어려서는 알 수 없는 악한 마음으로 이름 있는 자들을 질투하고 의심했다. 언젠간 분명히 그들이 숨겨온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고발하고 싶은 허상을 마주할 것이라 기대했다. 저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삶은 가진 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기회를 주니까. 그런 악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마도 나는 괜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모양이다. 살아오며 적어도 내가 만난 명성 있는 자들이 확인시켜준 건 이들 대부분이 과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오랫동안 묵묵히 갈고 닦은 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세인들의 무관심과 조롱과 그 흐름을 뒤바꿀 만큼의 실력 닦기, 그리고 적당한 때를 기다림. 또한 그들은 그 때가 왔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자신을 쌓아갈 뿐이다. 좋은 때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순간의 결정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고 사람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이 너무 강력하니까. 하지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사실 인생을 바꾸는 건 삶의 이면에 쌓인 보이지 않는 시간의 축적이다. 옳지 않게 쌓여버린 시간의 축적은 어느새 인간과 사회를 비뚤어지게 만들고 세대를 병들게 한다. 옳게 쌓인 시간의 축적은 그렇게 휘어지는 사회 속에서도 버티며 살아가다가 필요한 순간 빛을 발하는 단단함이 된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것에 깜빡 속아 넘어간다. 순간순간 쉽게 좌절하고 치욕스러워하고 우쭐하고 자만한다. 그럴 일이 아니다. 그 순간은 잠깐일 뿐이다. 그 모든 것을 전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쌓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축적이다. 사람을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나 순간이 아니라 쌓여온 어떤 작은 순간들의 집합이라고 늘 생각한다. 자신에게 무엇이 축적되고 있는지 알고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채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누군가는 평생 몸을 다스리고 기술을 연마하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지키려 애를 쓴다. 누군가는 포기를 쌓아가고 의심을 늘려가고 획득한 확신 위에서 편협한 경우의 수를 쌓으며 인간 불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간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쌓여간다. 하얗고 검은 것들이 그렇게 쌓이면서 그 색을 더해간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가까이 하고 싶은 것과 멀리 하고 싶은 것, 모두에서 보이지 않는 축적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들이 부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한두 개씩은 더 많이 쌓여가는 삶을 일구기를 바란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적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히 쌓이는 것에 강함과 무서움을 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쵸. 보이는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쌓여가고 축적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이 글대로 굉장히 강력하고 또 어쩌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채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못된 생각들이 쌓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면서 조금 더 보들보들하고 순하고 멋지고 고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런 오늘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자람님이 굉장히 몸에 그 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한계치가 오고, 내가 얼마나 더 이 작품을 이렇게 무대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고민이 들 때가 있으시다 할 정도로 작품 하나를 끝내고 나면 이렇게 진짜 몸에 진이 다 빠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최상의 몸과 목소리와 컨디션으로 잘 표현해서 무대에서 최고로 이렇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평소에 몸을 관리하고 마음을 챙기고 하는 그런 애씀의 시간들의 기록이 이 책 안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어, 제가 보기에 이분은 너무나 천재고 정말 잘하지 않는 게 뭘까 싶은 그런 분이지만 어, 뭔가 그 잘하는 분야나 잘함의 클래스는 다를지 몰라도 저희들도 무언가 매일매일 애쓰고 조금 더 잘하려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힘,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축적의 힘을 믿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묵묵하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계속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또 이 책과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람님께서 워낙 소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순회 공연을 할 정도로 특히 유럽에서 굉장한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은 조금 그 세계에서 알아봐주는 만큼 이렇게 더 많이 이분의 작품을 보러 가고 막 이렇게 조성진 피아노 이런 것처럼 막 광클로 표를 구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직 조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원하시는 자람님의 마음을 저도 응원을 하면서 저는 작년에 그 이제 자람님의 공연은 아니지만 판소리를 역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 국립창극단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리어 왕이랑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 그리고 하나 두 개 더 봤는데 저 왜 이렇게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날까요? 아무튼 제가 작년에 본 창극단 공연 중에서는 리어 왕이랑 베니스의 상인이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와, 저는 뮤지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뮤지컬도 재밌죠. 근데 이 창극만이 갖고 있는 그 폭발적인 흥겨움과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해서는 정말 표현이 안 되거든요. 선입견, 고정관념 혹시 갖고 계시다면 소리는 고리타분해라는 생각 갖고 계시다면 조금만 그 마음 접어두시고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유튜브에도 검색해보면 그런 티저 영상이나 홍보 영상 1, 2분짜리라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직접 그 무대를 앞에서 보는 그거와 감동이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매일매일 어떤 걸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또 아까 여기 글에서도 있었던 너무 귀찮은데
막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고 또 대충 차려 먹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고 한 끼 밥상을 멋지게 차려서 나를 위해서 나는 나를 보고 있잖아요. 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개그우먼 홍진경 씨가 말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말고 나만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집에서 입는 옷이라든지 나 혼자 먹을 때 차려 먹는 음식의 그 표현이랄까요? 그런 거라든지 이제 저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먹을 때가 많았고 집에서 입는 옷보다는 밖에서 입는 옷에 훨씬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어, 내가 나를 잘 챙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잘 가꾸고 돌봐주는 모습은 스스로에 대한 뭔가 자존감이랄까요? 나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마음에서도 되게 건강하고 좋은 생각이라는 음, 그런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렇게 밥 차려 먹을 때 이렇게 수저 받침도 놓고 그러려고 많이 예쁘게 나름대로는 조금 예쁘게 넣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저도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조금은 정리된 단아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조금 웃기지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오늘도 잘하고 있을 여러분에게 응원을 많이 많이 드리고 싶고요. 어, 성장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그냥 잘 크게 화내지 않고, 물론 화냈어도 괜찮아요. 반성하고 내일부터 덜 내면 되죠. 그리고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면 충분히 나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운전할 때 저는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주로 뭐 강연 영상이나 아니면 유퀴즈 같은 거 많이 틀어놓는 편인데 오늘 들은 그 유퀴즈 영상에서 법 그분이 법의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 부검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성함이 생각 안 나서 좀 죄송하네요. 그분께서 하신 말 중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일상을 누리는 것들이 정말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거의 매일 살인과 많은 뭐 사건, 사고, 그리고 죽음을 일상적으로 만나시다 보니까 죽음이 당연하고 오늘 살아남은 내가 당연하지 않다는 거. 이거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게 사건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많이 의미 있게 와닿았어요. 어,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어쩌면 너무 좀 뻔한 응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일상을 이어가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이게 기적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리고 조금 더 뭐랄까 나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나아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진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녕.